네, 아파트 투자 열풍이 결국은 수도권 또는 지방까지도 열풍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또 특히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축소가 되니까 지방부터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동탄으로 올라오는데 다행히 동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수백 대 1에 거쳐서 어떻든 분양이 돼서 나름 부동산 경기가 일부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과거 1997년과 2008년 부동산 팔아 제꼈던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가장 우울하고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경기는 대출 규제, 또 엄청난 부동산 규제, 그리고 공급량은 지금 현재 엄청 부족한데 인위적으로 좀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정만 좀 받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냐. 저는 한 7, 8% 정도 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많게는 10%까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힘들겠고 한 7, 8%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아파트 시장 좀 믿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역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빌라 시장 또 빌라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현금 청산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투자를 하다가도 불안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무조건 짓기만 하면은 재개발 또는 주택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청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언가 좀 기준을 좀 명확히 아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일의 기준은 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몇 개의 개발 방식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투자 제대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뭐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 거 권리 산정일 검색해 보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신축 다세대 또는 구축 단독 다가구 주택을 지분 쪼개기를 해서 전환 다세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숫자를 늘리죠. 그렇게 입주권 숫자를 늘리면 결국은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고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쪼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이전까지 준공이 난 것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어라라고 해서 권리에 대한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의미는 즉 입주권을 주느냐 안 주냐의 기준일을 정한 거죠.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 누가 새로 건축 허가 받아서 새로 짓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입주권의 숫자는 늘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노후도가 진행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모두 현금 청산되는 건 아니죠.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매입했을 때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매입했을 때 조합원의 권리, 입주권이죠. 입주권이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조합원의 권리가 승계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주권을 내가 승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일과 권리 산정 기준일과는 별개죠. 이게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건 왜죠?
공공재개발, 공공개발에서 도심 공공주택 재발이나 뭐 공공주도 개발 여기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일을 일치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헷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개발 방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정법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올해 9월 20일에 생긴 오세훈 시장이 만드신 거죠. 신속통합기획개발, 또 원래부터 있었던 역세권 재개발 또는 성남 신흥 1구역이나 수제 1구역에 있는 민간 합동 공공개발, 뭐 여기 민간 합동 공공개발 여기도 포함됩니다. 합동. 요것도 민간 개발이죠. 원칙은 공공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판단을 앞으로 하실 때 민간이 하느냐, 그냥 공공이 하느냐, 요것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행동의 주체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LH도 지을 수 있고 뭐 SH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업의 시공사가 SH나 LH는 될 수 있지만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죠. 예를 들어서 성남의 지금 성남 구도시가 지금 현재 전부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참여하고 있죠. LH가. 그래서 민간인이 LH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는 건 공공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거 있지만 주도자, 시행사는 누구냐? 민간이죠. 그래서 성남의 대부분 모든은 아니죠. 거기도 공공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 재개발, 순환 재개발 방식은 민간 주도이고 LH에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위탁되어졌다. 그래서 민간이다. 그래서 민간이니까 이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짓는 가장 흔한 방식, 지금 현재 과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권리 산정 기준일, 입주권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하는 그 기준일은 기본 계획을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해서 이 입주권이 자격이 있다 없다 싸우지 말아라고 지정 고시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개발과 재건축을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신축 사업이라든가 지분 쪼개기라든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입주권을 만드는 작업들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멈추었다고 해서 매매는 되지 않느냐? 기존 이 권리 산정일 이전에 이미 입주권의 권리를 확보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매매를 너무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아서 이것마저도 현금청산 기준일을 정해놨습니다. 현금청산 기준일이라고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용어상으로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승계 불가. 그래서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불가한 걸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승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서 조합에서 현금 청산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는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가 있죠. 정비구역 지정 단계,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 단계, 조합 인가 단계, 건축 심의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단계, 이주 단계, 공사 단계, 입주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서 막바지에 발생되는 관리 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거래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합 너희들이 현금 청산해라. 그래서 현금 청산 기준일이 관리처분 인가일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 재건축은 아파트가 대부분이 하죠. 단독주택 재건축과 아파트 재건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보고 있죠. 재건축을 하다 보니 너무 투기의 붐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때는 조합 인가 1 기준으로 해서 조합 인가 후부터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민간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관리처분 인가일이냐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일이냐가 현금 청산의 좋은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 기준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사연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그래서 외외적으로 단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5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은 매각을 하는 게 투기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 것은 하나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꼭 내가 사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 열어두었고 또 기존 조합원은 한 번 정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죠. 그래서 보통 재개발, 재건축지에서 따지고 있는 게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그러한 입주권을 가진 것들을 살려고 하지요. 이번에 신속 통합기획개발 지난 9월 21일 날 처음 시도가 됐죠. 이것은 서울시만 있습니다. 서울시만. 여기 이 신속통합기획개발 방식도 도정법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은 사업이 좀 빠르죠. 도정법은 좀 늦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급량이 지금 서울에 너무 수요로 많고 공급량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자. 그래서 도시 재생하는 지역들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죠. 과거에는 또 주거환경 정비 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재생 구역은 이미 페인트 칠하고 길가 좀 닦아가지고 몇십억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해줬어요. 그런데 비용이 낭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발목을 잡고 도시의 노후화된 그런 부분으로서 주거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과감하게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역도 도시재생이나 또 주거환경 정비 지역도 노후도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신속통합기획개발에 신청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시가 앞으로 5년 동안 공급이 좀 차질이 있으니 매년 서울시에서 모집 공고일을 내서 신속통합기획개발 방식으로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시켜주겠다. 단 노후도와 주민들의 동의가 맞는 경우 그래서 올해 2021년 1년에는 9월 21일, 9월 23일인가 2일인가 이거 제가 체크를 잠깐 잃어버려가지고요. 적다 보면 막 헷갈리는데 9월 21일 처음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20일에서 102개 지역인가가 지금 신청을 해서 올 12월 말까지 25개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데는 어떻게 하냐? 또 내년에 공고를 매년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공고를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새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개발 중에 올 12월에 선정 완료되는 25개 지역에 대해서만 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권리 산정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니까 102개 지역은 신청을 했는데 어디가 붙고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신청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축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12월이 지나면 또 다음 9월이나 8월 정도에 또 이렇게 매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향해서 일부 지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떨어지는 지역이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신축 다세대 쪽이 늘어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건데 이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렁이길이라든가 공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내년에도 또는 내후년에도 노후도가 맞아서 선정될 개연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시고 이번에 25개 지역에 못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떨어진 지역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노후도가 맞을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신속통합기획개발에서 만약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해가지고 12월에 선정을 했다.
그러면 과연 현금 청산일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신속통합 기획을 했지만 도정법을 따라가게 되겠죠. 이걸 준용해서 상하니까.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과 조합 설립 인가일이 현금 청산이 되겠고, 역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의 지위는 승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다. 역시 또 요즘 이제 각 지역마다 노후도 되고, 역세권 500m 이내의 지역에 좀 노후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 뭔가 개발을 해줘서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권리 산정 기준을 뭔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는 도정법상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후도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3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1이 여기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이때 권리 산정 기준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구청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죠. 그래서 노후도나 입주권이 많이 깨져가지고 개발 사업에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제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소문나면 투자자들 와가지고 또 신축업자들이 와가지고 쪼개기에서 입주권 막 생기면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됩니다. 보통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나면 주민들의 큰 동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10에서 한 12개월 정도면 정비구역 고시일이 되는데, 그날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될 거다. 그리고 역시 민간인 주도로 가는 시행이기 때문에 역시 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이후로 현금 청산이 되고, 역시 재건축으로 갈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로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은 주로 역세권 재개발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 요런 부분들이 서울에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원효로 우리 용산 원효로 일가가 이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권리 산정일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까지 계속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 일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개발이죠. 요거 작년에 국토부에서 공공주도 개발과 또 올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이라고 느닷없이 나왔죠. 이게 나온 이유는 서울 도심 내에 공급량의 부족을 해소하고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국토부에서 이 신청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부에서 사업 빨리 진행한다고 하니까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현금 청산일도 역시 국토부에서 모집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으로 하는 부분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일이 일치한다.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 작년에 했던 공공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성북 1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하면 너무 힘들다. 뭐 올해 2월 4일자를 하려니까 너무 마찰이 많으니까 그때 엄포를 놔두고 날짜를 조정했죠. 그래서 올해 2021년 6월 29일 이후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아마 그 공고일을 했던 그 부분들은 당시에 제도를 만들면서 투자자가 너무 많이 몰려오면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제도를 만들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공고일과 현금 청산일을 같이 일치시켜서 투기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제도였고, 너무 빨리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저희 갖고 있는
입주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더 심할 걸 해서 좀 합리적으로 6월 29일자로 현금 청산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또 토지 거래 허가, 그러니까 사서 입주를 해야만 하는데 그래도 토지 거래 허가 이게 무서운 것보다도 현금 청산이 무서워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매물도 나오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요즘 핫 이슈입니다. 공공주택 복합개발이죠. 이것은 국토부가 시시때때로 노후도가 심화된 지역을 가지고 역시 국토부가 모집 공고일과 그리고 국토부가 모집 공고비를 같이 해서 현금 청산하겠다. 요게 대표적인 데가 증산 4구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이 들어죠. 공공 이거 소위 공공주도 308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로 하고 있는 게 공공주택 복합개발이죠. 요거는 역시 권리산정일 기준일과 현금 청산일이 같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일 기준이 9월 21일로 돼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소위 헷갈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과 현금 청산일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까 잘 판단 기준을 아셔서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